전기기사 무제한 용량 선임 자격을 이제 드디어 이제 갖추셨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의 뭐 한두 감사합니다. 달만 남았는데 거의 다 됐다고 이제 보고, 이 자격증을 딴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무 수용가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용량에 맞게. 그럼 이제 이 무제한 용량 선임 자격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경력,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경력. 그러면 아무 데서나 뭐 일을 해도 그 경력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해야 되는데 보통 전기 관련 업체는 면허가 있잖아요. 네네. 그 면허가 올라가 있으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산자부라나 이런 데.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떼면은 그 회사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 면허가 있나 없나? 아, 그 그냥 이제 뭐, 그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 내역서 그걸 네, 보면은 네. 이제 회사 명이 뜨는데, 사업자 번호. 예, 거기에 이제 뭐 전기 공사업이라든지 네. 뭐 전기 안전관리라든지. 업체로 이제 등록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터뷰하시는 이제 당사자께서는 무제한 용량 선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직무로 경력을 지금 쌓아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직무를 하셨는지. 저는 주로 이제 안전관리 직무고시인데 거의 직무고시죠. 직무고시. 아직은 조건이 안 되니까. 아, 직무고시로 이제 거의 한 네. 2년을 채우셨고, 네. 무제한 용량 선임을 네.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자격 취득 후에 그러면 어디서 경력을 쌓는 게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안전관리 대행 뭐 이런 업체 직무고시, 지금 우리 회사 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공사 면허도 있고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도 여러 가지 배우면서 어차피 2년이란 게 그냥 무제한만 뚫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 기왕 2년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 가갖고 2년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시설 쪽으로 가겠다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진입 장벽이 일반 전기 회사는 아파트 시설 관리나 뭐 이제 호백병마나 네. 뭐 이런 데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갓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곳, 네. 그쪽으로 좀 더 선호하신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을까요? 전기기사 지금 연령이 다양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만 따가지고는 대행업체나 공사업체는 힘들죠. 아, 힘들어요? 예, 아, 현실적으로? 예. 예를 들어, 이거 맞잖아요. 경력이 없잖아요. 자격증만 땄잖아요. 근데 경력 없는데 자격증만 따신 분들이 요즘 진짜 많잖아요. 시설밖에 답이 없어요. 아, 공사업은 또, 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력자들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관리 대행도 뭐 마찬가지고, 차라리 젊은 사람들 좀 실력이 좀 허접해도 사장님이 이제 가능성을 보고라도 뽑는데, 약간 내가 나이 있으신 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오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현실적으로는 네. 시설관리 분야가 좀 더 현실적이다. 네. 갓 자격증을 취득하신 네. 분들한테는 뭐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향후 10년 후에도 유망한 직종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지, 이 전기 분야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라는 게 이제 요즘 우리 가장 큰 흐름이 AI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직 공장도 외국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좀 노조가 세다 보니까 임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AI 이 시대에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저는 전기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에 자원 없이 인구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카페 좋다 하면 카페 사업으로 몰리고, 탕후루 좋다 하면 탕후루 몰리고, 지금 또 전기기사 좋다 하면 전기기사 몰리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건 없어요. 기사 하나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먹고는 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 전기기사 딱 하나 땄다고 그게 유망하다, 되게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거죠. 저도 이제 자격증 따고 무제한 인재 뚫리고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경력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에 맞춰서. 전기 관련된 제품도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게. 근데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법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본인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죠. 기술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요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진출하기 좋은 산업군들, 이걸 뭐 여기서 경력을 쌓고 막 5년,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나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전기 공사도 있고 안전 대행도 있고 뭐 직무 고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설관리 분야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좀 진출하는 산업군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진짜 젊으신 분들은 전기기사나 뭐 쌍기사 취득하고 무조건 공기업 도전하세요. 20, 30대들 젊은 분들 30대도 좀 애매해요. 30대도 애매하고. 저는 30대라도 이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막
한계가 있고 음. 뭐 막말로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고 음. 뭐 기술사 가든지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완전 창창한 20대 분들은 20대. 공기업 도전하세요. 공기업에 도전하는 게 좋을 것 무조건 같고. 공기업 도전하시고 그럼 30대는요? 30대 초반이면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 공기업 한번 도전해보고 공기업 한 번 더. 안 되면은 막 저처럼 막 안전관리 대행이나 뭐 직무고시 공사도 괜찮긴 한데 공사는 경력 없으면 초반에 진짜 근무 시간 12시간에 급여는 250도 안 되고 한 몇 년 뺑이치 가고 해야 돼. 근데 그거만 넘기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급이 약간 되면 예. 이제 어디 가서 좀 먹히는 거고 그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나이 들어서 하면 힘들잖아요. 몸 골병 나는데. 그렇죠. 20, 30대도 예. 이제 경력 없이 전기공사 쪽으로 이제 뭐 하려면은 박봉에 예. 불알에 땀 차도록 예. 뛰어당겨야 된다. 아니, 그런 어쩔 수- 말씀이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불알에 땀이 차면 이제 남성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죠? 팬티 좋은 거 입어야죠. 아, 그렇죠. 조금 이제 차갑게 유지해주는 게 남성들한테 그런 좋다. 그런 말씀해줘. 그러면은 40대, 50대는요? 진짜 죄송한데 본인이 공부머리가 있거나 아니면 일머리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관련 업종에서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사람이 무조건 관련 없는 곳에서 일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뭐 전자 쪽이라는 관련 인데서 다른 분야에다 전기 쪽 오신 분들이랑 아, 아예 그냥 생으로 자격증 다 그 전에 전혀 관련 없는 하는 분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좀 달라요. 이게 말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아파트 전기과장 이게 좀 제일 만만하지 않나요? 그죠? 초반에 좀 굴러야죠. 좀 만만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전기과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전기과장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 전기과장 좀 많이 해봤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고 본인 성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된다. 아주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전관리나 직무고시. 네,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음. 근데 사람 대하는 게 나는 좀 스트레스고.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난 전기 기술인으로서 뭔가 전기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꼭 그런 사람들은 전기사 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적당히 월급 들어오면 되고 기술 뭐 딱히 크게 관심 없고 나는 그냥 편하게 편한지도 모르겠지만 뭐 사람 안 대하고 움직이는 거 쉽고 이런 분들은 전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각자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네.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전기 분야에 발들인 걸 후회한 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없어요. 생각 많이 하고 계죠. 후회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 하죠? 쿠팡 알바 하나요? 무릎에 물 찹니다. 동안이 다 나가니까 그나마 이게 좀 낫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일은 체력 싸움인가요? 머리 싸움인가요? 둘 다요. 둘 다요? 그러면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반반이라는 아까 뜻이네요. 말씀드린 뭐 계속 해야 돼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럼 정신이 힘들게. 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다 서류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현장에서 쇠가 빠지게 의지 안 해놓고 서류 이상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체력적인 것도 이제 단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단가 내려가면 방법 있어요. 박리 다음에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체력적으로 어찌 보면 최악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 일을 또 선택하시겠는지 그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집안에서 뭐 약간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전공이 이제 법 쪽으로 갔는데 이 변호사가 되실 분이었는데 아니, 그건 이 아니에요. 전기 쪽으로 오셨다. 근데 저는 변호사 하면 안 돼요. 어. 예. 막 살인 이런 말이 그런데 저는 돈을 좋아해가지고 아, 방향이 나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았나. 도덕적, 윤리적 그렇죠. 회의감과 어떤 돈하고 바꾸겠다면 난 돈을 택하겠다. 저는 돈이 중요해요. 저도 근데 동감합니다. 전문직은 또 다르거든요. 의사분들도 돈 중요하지만 그렇죠. 약간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그 사명감, 우리 사자들이 하죠, 전문직들. 그게 무너져 내리면 사회가 붕괴되잖아요. 질서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정도까지의 감은 아니다. 메타인지 자기가 가능하겠다. 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크게 보고 난 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전기 쪽으로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이공계 나와가지고 공학계열로 갔을 것 같아요. 공학교 기술적으로. 재밌어요 저는. 맞습니다. 법 공부할 때 재미없었는데. 역시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솔직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좋은 이제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계시고 뭐 가정생활도 잘 꾸려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전기 분야에 현장직이 있고 사무직이 있잖아요. 뭐 현장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나 직무고시, 전기공사 이런 쪽은 이제 몸을 좀 쓰는 네. 현장 쪽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전기 설계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사무직이라면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 뭐 사무직이나 현장 어떤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애초에 전기를 택하신 분들이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많죠. 그렇죠. 남성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충 70~80%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차라리 몸 쓰는 거 선호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가만 앉아 있으면 싹신이 막 쑤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설계, 공부, 꼼꼼한 거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데 남자들은 정장직이 좀 낫지 않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외향적으로 그런 성향이라면 현장직, 뭐 여성이나 조금 이렇게 사무실에서 좀 앉아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무직, 뭐 설계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전기 기술자로서의 역량, 검증,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의 향상과 또 내 커리어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첫 보직을 직무고시 받았습니다. 직무고시는 안전관리 똑같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안전관리 직무고시를 하다가 솔직히 저는 공사도 좀 배우고 싶고 근데 또 우리 회사가 규모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가 막 되게 큰 공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잘한 공사라도 그게 기본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시간 날 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요. 해야 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기술사. 기술사. 예, 무조건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떤 종목의 기술사를 지금 목표하고 계신가요? 조언을 주변의 기술사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뭐 친척들한테도 듣고 내가 하기 당연히 단연 발송 배전이 최고라고 발송 하는데, 배전 기술사. 예. 그걸 따면은 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면은 뭐 어디 취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아니면 창업인가요?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발송 배전 기술사는 이제 말 그대로 발전, 송전, 변전, 뭐 배전이 다 포함해갖고 하는데 약간 전 디테일하게 전기에 이거 깊숙하게 파고드는 건데 대부분 이제 한전 출신들이 내부에서 진급력이라든가 정년퇴직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 출신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 안전기술사는 또 전기 안전공사 출신들이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는데 그건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게 되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느냐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창업을 해서 배전,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도장 찍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옛날처럼 도장 찍고 뭐 몇백 이런 건 아니지만 감리. 예, 확실하게 뭐 기술사를 따면 급여는 많이 올라가니까 또 급여라고 해가지고 꼭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 사업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스펙이 되니까 강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본인 역량이 되니까 할 게 많잖아요. 전기기사 딱 하나 있는 사람보다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전 출신도 아니고 한전공사 출신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전 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와이프가 사업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급쟁이 치고는 급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기술사를 따는데 근데 또 그래 얘기하니까 주변에서는 고작 그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머리 아프고 힘든 거를 하는 게 가성비가 되냐? 근데 저는 그냥 겸사겸사예요. 하는 직무가 그 공부가 그 공부.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고 자격증이 취득하면 금상첨화고 못한다 하더라도 일만 하는 사람은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확실히 역량이 더 좋거든요. 현장에 가더라도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겸사겸사 해서 기술사를 하려 하지 그걸로 뭐 엄청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 그럼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업적으로도 그렇고 좀 내 기술의 향상과 능력을 키우기 연봉 위해서 다 포함되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럼 대략 준비하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빡시게 하면은 3년에서 5년이면은 빡세게 3년 5년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전기공학과를 나왔고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 저는 아예 법대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죠. KC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 네. 저 행정적인 인문학 계열 좀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사를 하기 위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빡시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1년, 2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1, 2년 만에. 일반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분들이 엄청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공이나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거고 머리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운빠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운이 좀 따라줘야 되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기술사 응원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파이팅! 자, 박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최고예요! 그것도 아니에요.